네, 해석 진도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네모 3번의 비중량입니다. 네. 아까 지금 밀도를 봤는데 이제 비중량, 밀도와 비중량은 사실 관계가 좀 깊습니다. 자, 비중량. 비중량은 기호를 감마라는 기호를 씁니다. 감마. 아까 밀도로 비중량 감마는 엄청 많이 나오는 어떤 기호이기 때문에 좀 잘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비중량 로는 부피분의 아까 밀도는 질량이었죠. 얘는 중량입니다. 부피분의 중량. 부피분의 중량. 즉 단위를 써보면 부피는 미터 3승 쓰면 될 거고 또는 뭐 리터 쓰면 될 거고 중량은 킬로그램 포스, 그렇죠? 그램 포스를 쓰시면 됩니다. 조합을 해보시면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을 쓰셔도 되고 뭐 그램 포스 퍼 리터를 쓰셔도 되고 킬로그램 포스 퍼 리터를 쓰셔도 되고 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비중량에 주로 쓰는 단위입니다. 역시 이 단위가 가장 많이 쓰는 비중량의 단위고요. 얘도 한번 지금 보니까 무슨 단위입니까? 중력 단위니까 절대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절대 단위로. 네. 자,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의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려면 지시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 킬로그램 나오고 뒤쪽에 나오니까 소거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소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곱하기 중력 환상계수인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를 곱해주면 이제 절대 단위의 비중량이 나올 거다. 자, 소거 한번 해봐요, 또. 앞에 것끼리 소거가 되니까, 자, 얘 소거, 얘는 2승만 남네. 그죠? 다. 밖에 것끼리 킬로그램 포스 소거 됐네. 됐고. 그쵸? 소거 끝났습니다. 정리해서 써볼까요? 앞에 것끼리 정리를 하면 킬로그램만 남았습니다. 킬로그램 퍼. 뒤에 것끼리 정리하면 제곱미터의 세크 제곱이 남았네. 역시 이 단위, 절대 단위의 비중량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 문제에서 객관식에서 등장할 뿐이죠. 근데 이게 나오면 뭔지 모르니까 거꾸로 지시로 나눠서 역시 이 중력 단위의 비중량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밀도와 비중량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밀도와 비중량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밀도와 비중량.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밀도와 비중량을 차이를 보려면 잘 생각해보면 단위 부피는 항상 똑같아요. 그죠? 단위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냐 중량이냐만 달라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질량, 중량 이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에 따라서 밀도와 비중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같아질 거냐가 나오는 거죠. 질량과 중량이 만약에 같아지려면 전제 조건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면 동일해집니다. 질량과 중량은 중력 가속도가 9.8이라면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질량과 중량이 같다면 이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냐? 결국은 밀도와, 그죠? 밀도와 비중량은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단위 부피 똑같고 질량과 중량이 같은데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믿지 못하신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자, 질량 1kg 일 때 여기에 이걸 중력 가속도 9.8 한번 곱해보죠.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자, 곱해보시면 역시 수치는 9.8이라는 수치가 나올 거고 킬로그램 지금 이제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죠. 네. 소거될 거 없고 앞에 거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뒤에 거 세크의 제곱만 남네. 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면 항상 뭐 해야 된다? GC로 곱해주거나 나눠줘야 돼요. 중력환상계수. 그죠? 중력환상계수로 한번 나눠줘보자 이거죠. 고한이 중력환상계수 나눠준다는 얘기는 킬로그램을 없애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다른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면 중력환상계수 킬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써주는, 앞에 써줘야 소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나눠줘.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 꺾기 소거되니까 킬로그램 소거, 미터 소거, 세크 제곱 소거. 뭐만 남았습니까? 킬로그램 포스만 남았죠? 얘 1번, 2번이 없으니까 1번에서 끝났네. 아, 킬로그램 포스만 남았는데 9.8 나누기 9.8은 1이네. 아, 중력 가속도가 9.8인 상태에서는 1kg 포스는 1kg은 1kg 포스네요. 똑같네요. 그죠? 이게 수치가 변해서 9.7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9.7이 될 거고, 그러면 1이 안 나오죠. 0. 몇이 나오겠죠. 9.9가 되면 1. 몇이 나올 거고, 그죠? 달라지죠. 질량과 중량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자, 밀도 대볼까요? 밀도가 1kg per 미터 3승이었다. 똑같이 중력 가속도를 곱해보죠. 중력 가속도가 9.8인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9.8. 소거될 게 여기 있네요, 이건. 그죠? 안에 꺾기 소거되니까 여기는 제곱미터만 남네. 그죠? 밖에 꺾기는 소거될 거 없네요. 자, 그래서 남은 단위가 앞에 킬로그램, 그죠? 하나 남았죠? 퍼. 메타 제곱에 세크 제곱이죠? 그죠? 네. 자, 여기에다 똑같이 중력 환상계수 9.8을 나눠 주셔보죠. 네. 킬로그램 메타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 자, 소거 한번 해볼까요, 또? 자, 앞에 킬로그램 소거됐고, 뒤쪽에는 세크 제곱만 소거됐네. 그죠? 단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남은 게 킬로그램 포스 남았네요. 이쪽 남은 게 미터 3승 남았네요. 9.8에 9.8은 1이네. 아, 중력 가속도가 9.8인 상태에서 밀도 1kg per 미터 3승은 비중량 1kg per 미터 3승입니다. 맞죠? 이렇게 밀도와 비중량과의 관계는 핵심 키포인트는 중력 가속도가 몇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중력 가속도는 항상 9.8. 주어질 때만 신경 쓰시면 된다. 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에서 9.8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항상 밀도 로와 비중량 감마는 동일한 게 되는 거죠. 항상. 주어지지 않으면. 9.8이라고 주어져도 동일하고. 그 전제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 전제로. 그래서 이런 공식도 하나 여기다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비중량 감마는, 이거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감마는 로치다. 감마는 밀도, 로, 곱하기 중력 가속도 치다. 곱해주고 단위만 절대 단위, 중력 단위로 바꿔주면 감마 비중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마는 노지라는 이 공식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 자주 나올 개념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왔으니까 좀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9페이지 문제입니다. 질량 2kg의 물체를 중력가속도 9.31
미터 퍼 세컨 제곱인 곳에 놓으면 이 물체의 중량은 몇 킬로그램 포스인가? 예. 지금 금방 써드린 거 활용하면 되는 거죠. 질량이 2인데 중력가속도가 9.8이 아니에요. 9.3mm예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죠. 지금 밀도가 아까 얼마라고 줬었습니까? 질량이 2kg이잖아요. 여기가 2kg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9.8이 아니고 9.31인가요? 9.31이 되는 겁니다. 3일. 그죠? 네. 그러면 9.31이 되면 여기가 9.31이 되고 9.8로 나누면 나오겠죠. 중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질량과 중량을 자유스럽게 변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관리사 이상 되시면 이제 좀 이런 질량과 중량을 변환시켜서 밀도와 분량을 변환시키는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렇게 2차에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한번 꼬이면 머리가 아파지는 상태가 나오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그 밑에 문제. 자, 비중량이 850kg 포스 퍼 미터 3승인 기름 120리터의 중량은 어떻게 될 거냐? 문제가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그쵸? 비중량이 주어지고 몇 리터의 중량이다. 자, 거기서 문제를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비중량 850kg 포스 퍼 미터 3승이라는 게 1m 3승당 무게가 850kg 포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기름이 120리터밖에 없다. 120리터라는 거는 미터 3승 개념하고는 안 맞아. 그럼 미터 3승을 바꿔보는 게 좋겠죠. 120리터가 미터 3승으로 바뀐다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0.12의 미터 3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m 3승일 때 850인데 그죠? 0.12면 얼마겠느냐? 비례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 비례식으로. 그죠? 시간 관계상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그죠? 1m 3승이 850일 때 0.12면 얼마냐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 밑에 1m 3승이라는 게 항상 있구나라는, 그쵸? 1m 3승당 얼마라는 개념도 이 문제에서 한 번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의 비체적. 자, 비체적이라는 개념은 어렵습니다, 사실. 비체적이라는 개념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여기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설계 시공 가시면, 설계 시공의 기계 쪽을 가시면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뭐 이런 가스계 소화약제가 나와요. 그때 비체적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원활할 것 같고, 여기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자, 비체적이란 보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S 비체적이란 쉽게 얘기하면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의 역수. 밀도를 거꾸로 뒤집은 거다 이거죠. 거꾸로 뒤집었다. 우리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럼 얘는 뒤집으면 단위 질량당 부피. 그래서 단위를 써보면 부피가 먼저 나오는 거지.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밀도가 로니까 로분의 1을 하면 비체적이 되겠죠. 그죠? 또 우리 밀도 구할 때 기체 상태, 표준 상태일 때는 22.4분의 분자량. 거꾸로 뒤집으면 분자량분의 22.4. 또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RT분의 PM. 거꾸로 PM분의 RT. 그죠? 밀도를 뒤집기만 하면 다 비체적이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나중에 제가 이제 설계 시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비체적과 밀도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풀고 말 것이 없죠. 답은 다번이에요. 다번. 지금 밀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풀고 말 것이 없는데 밀도는 비체적분의 1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게 밀도로는 비체적분의 1이다 이거죠.
어떤 문제에서 보면 비체적이 주어져. 밀도가 안 주어지고.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문제 풀다가 난 밀도가 필요한데 비체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몰라. 집어넣어서 비체적을 1로 나누면 밀도가 나온다는 거. 이 개념 잘 잡아 놓으셔야 돼. 이것이 문제가 제대로 한번 뜨면 많이 헤맬 거예요. 이 개념 알고 있어도 이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제 비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중. 자, 비중은 무게의 비라는 거예요. 무게의 비. 기준 물질과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어떤 물질이 기준 물질보다 얼마나 가볍냐 무겁냐 그걸 나타내는 게 비중이다. 자, 그래서 역시 물질을 갖고 비교한다면 또 나눠야 될 게 있겠죠. 자, 뭐 액체를 갖고 비교할 거냐 기체를 갖고 비교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비중의 첫 번째 액비중이 나오겠죠. 액비중이. 두 번째 또 기체 비중도 나올 거예요. 자, 액체의 비중. 액체의 기준 물질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액체 하면 무조건 물 떠올려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밀도. 무게의 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고유의 무게가 맞죠. 비중량이라는 개념보다는 밀도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밀도인데 조건은 4도씨, 순수한 물이죠. 사도시 상태에 순수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 해당 물질의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를 위에다 놓는 거죠. 분자에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물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암기하셨죠? 1000입니다. 1000. 그죠? 물의 밀도는 1000kg/m3승이라는 게 물의 밀도죠. 자, 우리 액체 밀도 아는 거 딱 한 가지밖에 더 없잖아요. 수은밖에 없습니다. 수은 밀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13,600kg/m3승. 분명히 이 단위일 때 1000, 이 단위일 때 13,600입니다. kg/m 되면 1로 바뀌어요. 1000배가 더 작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단위에 따라서 하는 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 다 소거가 돼. 앞에 거 킬로그램 다 소거가 되네. 아, 수치만 해보니까 1000배가 가면 13.6. 단위가 없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차원수라고 한다. 차원 자체가 없다 이거죠. 차원이 없는데 단위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즉, 이렇게 단위가 없는 수치를 우리는 무차원수라고 하고, 무차원수의 특징은 어떠한 걸 갖다 밀어 넣어놔도 똑같아. 뭐 이 단위가 꼭 이렇지 않아도 돼. 그죠? 그지만 서로 맞추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추기는 해야 되는 거죠. 즉,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수은 물보다 13.6배 무겁다. 그죠?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뭐 0.8이라는 게 나왔으면 어떤 물질에서 뭐 기름이라고 한번 해보죠. 기름은 물보다 0.8배로 가볍다.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체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체 비중. 기체는 뭐가 기준입니까? 공기. 그쵸? 공기의 밀도가 기준입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는 사도시였지만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표준 상태라는 거. 표준 상태가 됐을 때 뭔가 이게 가능하니까. 표준 상태 공기의 밀도가 기준이 되고 그걸 비교해서 그 어떤 기체, 어떤 그 기체 물질의 밀도를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뭐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공기의 밀도 계산되죠? 표준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밀도 어떻게 구했죠? 22.4분의 분자량, 그렇죠? 22.4분의 분자량, kg/m3승. 거꾸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밀도라는 자체는 kg/m3승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m3승이라는 부피니까 당연히 부피가 1로 들어갈 거고, 그죠? kg이라는 게 분자량인데 공기의 분자량 아시죠?
29. 그렇죠. 일단 이건 뭐 소방안전관리론에서 하셨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일단 29. 공기의 분자량은 29라고 일단 암비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고. 자, 그래서 22.4분의 29라는 게 뭐 계산해보면 한 1.29 뭐 얼마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나누기 해당 물질의 밀도를 넣는데 생각해볼 게 또 하나 있어. 밀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기체는. 표준 상태일 때와 아닐 때. 그죠? 만약에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고 표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밀도를 구하겠죠? 그 밀도를 그때에 따라서 또는의 개념으로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상태일 때는 어떻게? 뭔지 모르니까, 분자량 지금 모르니까. 22.4분의 그냥 분자량. 그죠?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로는 RT분의 PM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기체 비중 다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비중량을 꼭 알고 싶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로 주어지냐면 비중이 주어져요. 이것도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쩌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 요걸로 해결하면 돼. 비중 나왔으니까 지금. 비중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물체의 비중은 13.6이다. 라고 쭉 나오고 계산 공식에서 비중량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중량이 된다 이 말이죠. 밀도인데? 밀도인데? 왜? 중력가속도 9.8.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밀도와 비중량은 결국 같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비중량을 봐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중을 보자마자 우리는 비중량을 바로 알 수 있죠. 거꾸로. 계산 안 해봐도 알죠. 왜? 항상 얘는 천의 개념이잖아요. 일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따져놓고 보면. 일의 개념이에요. 항상 일의 개념으로서 금방 나와요. 결국은 13.62라는 거 보면 13,600이 떠올 거고 0.8이면 얼마 비중량? 800. 그죠? 0.800. 0.5. 500. 그죠? 1.25. 1.25. 1250. 그죠? 바로바로 또, 그냥 넣고 말 것도 없어요. 비중 주어지고 비중량 구하라면 그렇게 바로바로 떠올리시면 된다. 네. 자,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비중 내용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최적이 10m 3승인 기름의 무게가 3만 뉴턴이라면 이 기름의 비중은 얼마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이다. 일단 비중을 구하라고 했네요. 비중을 구하려면 우리 해당 물질에 뭘 알아야 되죠? 밀도를 알아야죠. 해당 물질의 밀도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어요. 무게라는 게 주어지고 최적이 주어졌어. 그걸 가지고 밀도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할 수도 있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비중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요. 가장 먼저 하실 게 뭐냐면 비중이라는 공식을 먼저 쓰세요. 비중은 일단 물 밀도니까 그냥 1000 쓰세요. 1000.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S값이 얼마입니까? 이 지금 물질의 밀도가 X값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구나. 비중이 X값이구나. 네. 일단 근데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고 이 비중이 구하라고 X값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 자, 구하는데 단위 써고 보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아닐 수도 있어.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봐요. 같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죠? 설명 계속 드렸어요. 얘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으로 바꿔봐요. 자, 이제 문제 봐요. 문제 있는 인자를 적어볼게요, 제가. 3만 뉴턴이고 10m 3승이래. 3만 뉴턴.
10m 3승이래. 보이시는 거 없어요, 혹시? 참 보이는데. 그죠? 10m 3승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포스와 서로 상호 변환이 되죠. 이제 보여. 이걸 가지고 결국 이걸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비중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m 3승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얘로 바꾸면 되네. 3만 뉴턴을 어떻게?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면 되네. 아까 해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딱 머릿속에 생각해보니까, 3만 뉴턴을 9.8 뉴턴 퍼 킬로그램 포스로 딱 나누어 준다면, 소거가 뉴턴이 되면서 수치가 정리돼서 킬로그램 포스만 딱 떨어질 것 같네. 그죠? 이거 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3061.2. 예. 3061.2라는 킬로그램 포스가 떨어지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볼까요? 3061.2 킬로그램 포스 퍼 10m 3승 그대로 가는 거죠. 즉, 얘도 한 번 더 나눠야죠. 그래야 여기 1m 3승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06점이 되겠네요. 그죠? 306.12. 그죠? 12. 그렇네.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 떨어지네. 끝났네, 이제. 그죠?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고 나눠주면 비중이 300이니까 얼마? 0.3 얼마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0.306. 예,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뭐, 지금까지 배우신 공식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 이거 너무 쉽습니다. 액비중이 0.5인 LPG 1m 3승은 몇 킬로그램인가? 액비중이 0.5라고 나오자마자 우리는 비중량 또는 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0.5 얼마? 그렇죠. 500. 1m 3승 물어봤으니까 1m 3승당 500이 맞잖아요. 탑 500이네. 뭐 계산하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0.5인 LPG 2m 3승은 몇 킬로그램인가? 네? 2m 3승은 1000이 되죠. 2배가 되니까. 그죠? 네. 100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힘은 제가 이미 진도를 나갔었죠. 힘은 제가 말씀을 쭉 드렸고, 힘의 문제 한번 볼까요? 힘의 문제 22페이지. 뭐 문제 1번은 제가 책에 안 실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실게 됐네요. 1N은 몇 다인인가? 10의 5승 다인. 문제거리도 안 되는데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1kg 포스는 몇 다인인가? 우리는 뉴턴만 알고 있는데, 1뉴턴이 몇 단인가 알고 있는데, 킬로그램 포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결국은 1kg 포스는 9.8이라는, 그쵸. 9.8 뉴턴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9.8 뉴턴은 몇 다인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9.8 뉴턴이 몇 다인인가를 단위 환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어요.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생각을 해보면 9.8 뉴턴이 몇 다인이냐 얘를 풀어.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 다인은 그램 센치 퍼 세크의 제곱 해가지고 이거 해보는 거지. 그죠? 몇 단위 나오겠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비례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잖아요.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1일 때 10의 5승인데 9.8일 때 X냐. 그죠?
이게 더 간편한지 이게 간편한지는 선택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워낙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비례식도 해보실 수 있고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셔야 응용력이 생기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